안녕하세요. 비즈니스 리자입니다. 오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결혼하고 첫 시댁 방문. 어머니와 나. 어머니, 제가 뭘 같이 하면 될까요? 뭐? 예. 하긴 네가 뭘 하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아니에요. 그래도 저도 같이 할게요. 아니야.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러면 어머니께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셨으니 이따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설거지? 아니야, 괜찮아. 우리 아들 시키면 돼. 그냥 넌 맛있게 먹고 편하게 있으렴. 아, 그래도 되나요? 그럼 우리 집에서 내가 우리 아들 시킬 테니 처가에 가선 우리 아들이 설거지 안 하게 해줘야 한다. 네? 아, 그럼요. 농담이야, 농담. 난 정말 며느리 봤다고 일 시키고 부려먹고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래. 아하, 그러셨구나. 제가 너무 좋은 시어머님을 만났네요. 더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며느리가 예쁘니까 일을 시키고 싶지가 않아. 아까워서. 아이 참, 어머니. 그렇게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어머님 마음에 흡족하진 않으시겠지만 저도 어머니께 잘하도록 노력할게요. 아이고, 지금도 충분해. 이렇게 예쁜데. 감사해요, 어머니. 저는 결혼 1년 된 아직 나름의 새색시입니다. 남편과 2년간 연애를 하는 동안 어머님을 따로 뵌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를 하고 결혼을 준비하며 어머님이 어떤 분이실지 호되게 시집살이라도 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막연한 걱정을 했었는데 막상 마주한 어머님은 세상 그 어느 시어머니보다 인자하시고 유쾌하시고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가 잘해야겠다. 이런 좋은 분을 시어머님으로 만나게 된 것도 내 복이니 네 복이 오래 가도록 나도 노력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결혼하고 6개월 뒤 시댁에서 남편과 나. 자기야, 설거지 내가 할게. 아니야, 내가 할게. 이 정도는 괜찮아. 나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아우, 됐네요. 자기, 우리 엄마가 하신 말씀 벌써 잊었어? 우리 집에서 내가 하게 두라고. 처갓집 가서 안 하도록 해달라고 하셨던 거. 그야 그러셨지만. 나 처가에 가서 일 안 하잖아. 맨날 잘 얻어먹기만 하고 오는데 자기도 우리 집에선 해전만 받고 가. 설거지는 내가 해도 돼. 에고, 고마워 자기야. 잠시 후 어머님과 나. 아이고, 우리 아들이 고생하네. 그러게요. 제가 한다니까. 그냥 오빠가 한대요. 그래? 아이, 그렇구나. 네, 오빠가 그냥 한다더라고요. 아유, 그렇다고 너는 손가락 하나를 까딱 안 하고 있니? 네? 아니, 그렇잖아. 우리 아들도 일하고 와서 피곤할 텐데 엄마만 먹고 싶어서 온 본가에서 설거지는 하고 있고 말이야. 아, 네. 오빠가 한다고 해서. 입으로만 네가 한다고 하니까 그러는 거지. 네가 고무장갑 챙겨서 싱크대 앞을 탁 차고 서야 우리 아들이 안 하지. 어머니, 아유, 이해됐어. 난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생각이 짧은 줄 몰랐다. 내가 네 시어머니긴 하지만 그 전에 우리 아들 엄마야. 이러면 나도 속상하다고. 저희 둘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리고 분명 어머니께서 먼저 시댁에 와서 일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시댁에서 일은 당신의 아들이 하도록 할 테니 우리 집에 그러니까 처가에 가서는 아무 일도 안 하게 해달라고 하셔놓고 고작 결혼 6개월 만에 태세 전환을 하셔서는 되게 서운하다는 말씀을 늘어놓으시니 저야말로 황당하고 어이없고 서운했습니다. 어머님 생신날 시댁에서 어머님과 나. 너 어디 안 좋니? 네? 네, 그냥 좀 그래서요.
왜? 왜 그러는데? 사실 지금은 그날인데 통증이 좀 심해서요. 아휴, 그건 진짜 답도 없긴 하지. 나도 아주 때마다 아팠었거든. 어머니도 그러셨구나. 아무튼 오늘은 두통이 같이 와서 영 힘드네요. 그러면 오늘은 저쪽에 있는 작은 방 거기 써라. 거기를 저희가요? 그래, 화장실도 바로 옆이고 이래저래 그게 낫지 않겠니? 그거야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집에 가는 건 안 돼. 우리 내일 일정이 있지 않니? 내가 너 잔다고 해도 뭐라고 안 할 테니 지금부터 들어가서 잠이라도 늦게까지 푹 자고 일어나. 아, 네. 그래, 서로 눈치껏 상황에 맞게 해야지. 한 사람을 꼬집부리면 여러 힘들어지는 거야. 네, 그러면 전 좀 들어와서 쉴게요. 그래, 푹 쉬어. 바닥도 더 따뜻하게 해줄 테니. 솔직한 마음으로는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명절이라면 모를까 시어머니 생신에 꼭 자고 가야 하는 법은 없었으니까요. 하필 그의 어머님 생신이 주말과 겹쳐 있어. 금요일에 퇴근하면서 어머님 댁에 모여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고 토, 일, 1박 2일로 가까운 곳으로 가족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제 컨디션이 너무 아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분위기를 깰 수는 없었기에 약 먹고 한숨 푹 자면서 다음날 컨디션이 좀 나아지길 바랬습니다. 다음날 어머님과 나. 예, 너는 이제야 일어나니? 네? 푹 자라고 해서. 지금 시간이 몇 시니? 8시요. 8시면 아침 먹을 시간이잖아. 너 보고 일찍 일어나서 밥하라는 말은 안 해도 7시 반엔 일어나서 상을 같이 차려야지. 그런 의미셨어요. 설마 너 정말 뭐 10시, 11시까지 잘 생각이었니? 어머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픈 제게 푹 자라고 하시기에 제가 그만 시댁을 친정이로 착각하고 8시까지 자버렸네요. 뭐? 하하니,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지금 나 비꼬는 거야? 어머니, 비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뭔데? 제가 어디 크게 다친 상황은 아니지만 어머님만은 이해해 줄 수 있는 그 고통으로 어제부터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공감해 주시며 푹 쉬라고 하시기에 너무 감사하며 푹 쉬고 오늘 컨디션 좀 끌어올려서 매일 계획해 놓은 일정 잘 모시고 다닐 생각을 했는데 아침을 먹기도 전에 이러시니 솔직히 너무 서러워요. 서럽다고? 네가 서러울 건 또 뭐니? 생일날 내가 서운해야지. 어머님 생신은 어제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식사 대접도 하고 선물도 드리고 이렇게 오늘은 가족여행도 가는 거잖아요. 그래도 서러우세요? 아이고, 너 말 잘한다. 그래, 서러워. 나 서럽다. 어머니,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시는 거예요? 됐어. 이미 기분 상해서 여행이고 뭐고 다 싫다. 네? 어머니, 그 말씀 진심이세요? 안 가. 나 기분 나빠서 안 가. 너 오늘이라고 하나 있는 게 시험은 속여 맞춰줄 줄도 모르고 아프다고 벌러덩 누워서 있는데 기분 나빠. 나 너무너무 기분 나빠. 어머니, 저 오늘 한 번 이런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건 때마다 어머니 원하시는 대로 다 해드린 거. 10번 살아다가도 한 번 이따위로 하면 원래 비위 상하는 거야. 됐어. 나 안 가. 어머니, 분명히 안 가신다고 하셨어요. 그래, 안 간다, 안 가. 어찌 보면 정말 유치할 수 있는데 어머니께서 저리 나오시니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그만 집에 가서 쉬자고 하고는 그 자리에서 당근 마켓에 미리 예약해 놓은 숙소 티켓을 정성가보다 조금 저렴하게 내놓았습니다. 워낙 예약하기 어려운 곳이다 보니 올려놓은 지 5분도 안 돼요. 티켓이 판매되어 버리더군요. 남편도 어머님께
조금 너무 심으셨다고. 아파도 하루 이틀이면 괜찮아지는 것이니 약 먹고 함께 하겠다며 온 사람에게 그렇게까지 해야 했냐고 하니 대체 당신이 뭘 잘못했냐고. 당신 생일이니 곧 죽어도 받들어 외셔줄 듯 행동했으면 그게 고마워서라도 지금 더 잘했을 거라고 하시는데 저도 그럴 정신이면 했겠지만 워낙 생리 조언이 심한 터라 통증에 구역질에 두통에 시달려 약으로 버티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다 말씀을 드렸음에도 저러시니 저야말로 서운해서 다 취소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집으로 돌아가고 1시간 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와서는 시부모님 두 분이서 다녀오시겠다고 하시기에 이미 티켓은 양도했다고, 그리고 힘드니 남은 이야기는 제가 아닌 아들인 제 남편과 통화하시라고 하고는 전화를 바꿔주었습니다. 서로가 하나뿐인 고부간이라 저는 저대로 잘 지내고 싶었는데 결혼 6개월 차부터 저에게 매운맛 시모의 모습을 보이시려는 어머니로 인해 그냥 적당히 거리로 두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휘신의 휘자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예비 신우이와 나. 결혼식이 얼마 안 남았네. 준비는 잘 되고? 네, 잘 되고 있어요. 전에 집 보러 다닌다는 것 같더니 신혼집은 정했어? 네, 다음 주에 가서 계약하게 될 것 같아요. 어디로 정했는데? 그냥 서울 외곽이에요. 그래도 지하철역에 가까워서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용케 서울로 구하긴 했네. 마침 저희가 정한 상한선에 맞는 집이 있어서 가격 먼저 걸어놨어요. 그래, 잘 됐네. 그럼 대출도 알아봐야겠네? 네,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요즘 은행도 알아보는 중이에요. 내 동생 주요 거래 은행이 신한은행일 거야. 거기로 알아보면 되지 않겠어? 그런데 저는 또 국민은행이 주요 거래 은행이라서 둘 중 어디가 나오려나 보려고요. 네 주거래 은행이 무슨 상관인데? 대출은 어차피 내 동생이 받을 텐데. 공동명의라서 둘이 같이 진행해야 하거든요. 뭐? 공동명의? 네, 공동명의요. 왜요? 왜 공동명의야? 집 사는데 돈을 똑같이 못 테니까 공동명의 하기로 했는데요. 그건 아니지. 집은 남자명의로 해야지. 형님,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뭐?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네, 그러니까 신경 끄세요. 저는 결혼을 3달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시부모님께서도 협조적이고 저희 뜻대로 하라고 하셔서 어느 하나 어려움 없이 순리대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우이가 결혼 준비 과정 하나하나에 관심을 보이고 오지랖을 부리고 싶어 하기에 그간 기분 나쁘지 않게 웃으며 요리조리 잘 피하고 있었는데 신혼집 이야기를 물어보면서 딴지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눈을 똑같이 합쳐서 똑같이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랬기에 처음부터 집은 공동명의로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었고요. 양가 부모님들도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하셨는데 신우이가 나서서 저리 나오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신우이와 시어머니. 엄마, 걔네 집 공동명의로 한다는 말 들었어? 그래, 그렇게 한다더라. 그런데 왜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해? 왜? 아, 무슨 말을 해야 하는데? 엄마, 지금 아들이 처음부터 며느리한테 잡혀 들어가는 거잖아. 예, 아이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우리가 집 사는데 돈을 다 보태거나 더 많이 보태면 몰라도 똑같이 들어간다잖아. 그러니 공동명의 하는 거지. 그래도 그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엄마는 사람이 너무 좋아서 큰일이야. 예,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지. 남도 아니고 이제 가족이 될 사이인데. 엄마는 뭘 이렇게 몰라. 그래, 결국엔 공동명의로 하게 해준다고 쳐. 그래도 이렇게 쉽게 허락해주면 안 된다고. 시간 질질 끌다가 겨우겨우 허락해주는 척을 해야 해. 아이 대체 왜 그래야 하는데? 그래야 고마워하지. 그래 시댁 어려운 줄 알지.
딸, 엄마는 그러고 싶지 않아. 엄마, 그래야 엄마가 편해지고 엄마 아들이 기세를 잡는 거야. 나는 네가 이런 이유를 모르겠다. 엄마, 나도 우리 집 공동명이 진짜 어렵게 얻는 거 알지? 그야 너희 집은 김서방이 해온 거잖아. 난 애초에 그 집을 공동명이 해준다기에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내가 결혼 안 한다고 난리 버거지를 쳐서 겨우겨우 얻어낸 거라고. 그런데 올케는 이렇게 쉽게 모든 걸 원하는 대로 한다고? 딸, 그만해. 너 자꾸 이러면 엄마가 너한테 실망할 것 같아. 엄마는 내 편이야 아니면 올케 편이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애들 결혼 준비에 너는 신경 쓰지 마. 시댁 식구들이 말 많아봐야 사이 좋은 예비 모사에 분란만 많아져. 올케는 진짜 시집 잘 온다. 이렇게 맘씨 좋은 시어머니가 또 어디 있어. 난 벌써부터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시누이는 저희보다 2년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조금 더 여유 있는 시매부댁에서 신혼집을 매매를 준비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러니 당연히 시매부의 명의로 집을 하려는데 시누이가 요즘 시대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공동 명의를 해주지 않으면 파혼하겠다며 어거지를 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 명의 문제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만큼 시매부댁에서도 공동 명의는 어렵겠다고 고수를 하였는데 때마침 뱃속에 아이가 생기게 된 걸 알고는 아이를 내세우며 결혼을 한 해 만에 하는 바람에 결국엔 공동명의를 해주었다고 하더군요. 자신은 집 사는데 한 푼 보태지 않고 공동명의를 했으면서 나는 집에 같은 돈을 내었음에도 공동명의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결혼 후 집들이 온 신우이와 나. 옳게 잘해놓고 사네. 꾸민다고 꾸며봤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뭘 어때? 신혼집이 다 그렇지. 네, 뭐 그렇죠. 그래, 결국엔 공동명의 하니까 좋아?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옳게 지분이야? 네? 무슨 그런 말씀을. 아니 그렇잖아. 공동명의를 꼭 해야겠으면 애라도 하나 낳고서 주정을 하던지 하지. 결혼하면서 공동명의가 어쩌고 그러면서 내 동생 기를 눌러야겠어? 형님, 저 그이 기 누른 적 없어요. 몰라. 난 그렇게 보였어. 제가 이 집에 똑같은 돈을 내었는데 대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올케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알려주는 건데 원래 남자끼를 세워줘야 그 집안이 잘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올케는 남편과 동등한 입장에 서려고 하니 그게 문제인 거야. 대체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형님, 지금은 21세기예요. 21세기고 22세기고 태고 쪽부터 가정을 이끄는 남자가 잘 돼야 가정이 평안하고 문제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형님 댁은 그 모양 그 꼴이에요? 뭐? 옳게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형님네를 처음부터 공동명했다면서요? 형님이 시매부님 길을 처음부터 꺾어서 시매부님이 하던 사업이 잘 안 되었나? 뭐? 옳게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저는 그냥 코로나 때문인가 싶었는데 형님 말을 듣고 보니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형님 때문인 것 같아서요. 나 참 기가 막혀서. 말이라고 하면 다인 줄 알아? 그리고 애는 하나 낳고 말하라고요? 임신과 출산 대단하죠. 여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게 벼슬인가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각자 집안은 각자의 사정에 맞게 하는 곳이니 형제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부모님들 일절 신경 안 쓰고 갖다부터 말씀 안 하시는데 대체 형님의 무슨 권리로 이런 오지랖을 태평양처럼 떨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와, 이제 너 막 나오는구나.
저한테 더 할 말 있으세요? 뭐? 야, 나 너랑 말이 뭐야. 눈빛도 주고받기 싫어. 아, 그래요? 그럼 잘 됐네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그만 가주시겠어요? 뭐? 그만 가라고? 야, 여기 내 도진 집이거든? 벌써 잊으셨어요? 뭐래 돌만 들었나? 이 집 공동명이라니까요? 제 집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가시라고요. 아, 맞다. 현관은 제 지분인데 제 지분 거치지 않고 어떻게 나가시지? 베란다로 밧줄 타고 내려가실래요? 뭐? 야! 아, 시끄러. 자기야, 난 피곤해서 방에서 좀 쉬어야겠어. 형님 가신대. 현관문 열어드려. 사실 저는 남한테 싫은 소리 잘하지 못합니다. 대신 저에게 부당하게 나오는 사람에게는 참지 않아요. 그나마 신우이는 가족이 된 사람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누나이기에 정말 참고 또 많이 참았는데 갈수록 아나무인에 할 말 안 할 말 구분 못하진데 이번에 제대로 한 방 먹이지 않으면 여러모로 앞으로 고달퍼질 것 같아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싶은 말을 모두 내뱉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신우이는 당황을 했고 한 방에 제대로 눌러버리기 위해 신우이보다 10cm는 더 큰 키로 위에서 아래로 눌러버리듯 내려다 보았더니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더군요. 이 일은 시댁에서도 모두 알게 되었고 이후 시부모님과 남편이 신우이에게 제게 사과를 하고 앞으로 저와 마주칠 생각도 제게 연락할 생각도 하지 말라며 한 번 더 교통 정리를 잘 해주셔서 마지못해 신우이는 제게 사과를 했고 그날 이후로 신우이와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미안해요. 열심히 의사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나와 남편. 엄마가 왜 그러지? 기분이 좋지 않으신 것 같은데. 어머니가? 왜? 그러니까 그걸 나도 모르겠어. 우리 땡땡이 돌잔치 잘 준비하고 있다 말하니까 갑자기 버럭 화를 내네. 참 별일이다. 갑자기 왜 그러지? 혹시 형님네 때문에 그러신 건가? 누나네? 아 참네. 그것 때문에 그렇다면 엄마가 완전 오버하는 거지. 누나네 애 안 생기는 게 우리 잘못은 아니잖아. 그리고 둘이 신혼 즐긴다고 했다가 애가 되시기를 놓친 거라고. 그래도 어머니 입장에선 좀 속상하셔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 엄마잖아. 엄마들은 딸의 아픔을 나누는 법이니까. 그런가? 그렇다고 누나가 애 못 가는다고 우리가 우리의 돌잔치 하는데 눈치를 봐야 하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눈치를 보라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한 자식은 애 낳아서 돌잔치를 한다 하고 한 자식은 지금 병원에 다니면서 애 가지려고 애쓰고 있으니까 두 개의 감정이 느껴지시나 보지. 어머니랑 형님이랑 사이가 워낙에 돈독하잖아. 참네. 정말 웃긴다 웃겨. 맨날 싸워대는 사람들이면서 또 이럴 땐 감정이입하고 그러더라. 암튼 나는 우리 엄마랑 누나 이해 안 돼. 누나랑 엄마랑 싸우는 거 보면 정말 끝장나게 싸우거든. 그런데 우리 자기 말 들어보니까 엄마가 그럴 수도 있겠다 싶네. 역시 여자들은 섬세하구나. 그래 아마 그러실 거야. 내가 이따가 연락해 볼게. 무심하게 반응하는 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겠어? 그래 고마워. 암튼 내가 결혼 하나 정말 끝내주기 잘했다. 이렇게 여러모로 신경 써주는 사람이 바로 내 아내라니 정말 고마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뭘. 아이를 워낙에 좋아했었던 저의 부부는 결혼하자마자 아이 갖기에 돌입을 했습니다. 마음과 달리 빨리 찾아오진 않았지만 결혼 2년 만에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우리의 이세를 품에 안을 수가 있었죠. 너무 행복했고 지금 이 순간 돌잔치를 준비하는 이 시간도 저희 부부에게는 꿈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기분이 좀 좋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말, 저 말이 좀 마음에 걸리네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두 가지의 감정이 있으실 거예요. 아들 내외는 자식 낳아 돌잔치를 한다는데 결혼 먼저 한 우리 딸은 그렇지 못하고 지금 애 갖느라 고생하고 있으니 얼마나 속 이상하시겠어요. 저희 부부 보면 행복하시겠지만 형님네 부부 보면 짠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니까 그런 마음 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좀 속상한 마음 내비추신다 해도 저는 전혀 마음 상할 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형님이 지금 얼마나 고생하고 있을지
그리고 시어머니가 얼마나 마음 졸이고 있을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여자인 바로 저였으니까요. 나와 시어머니. 어머니, 오늘 날씨가 너무 춥죠? 식사는 하셨어요?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제가 가서 사드릴까요? 우리 맛있는 거 먹을까요, 어머니? 됐다. 입맛도 없고 날 추운데 뭐하러 오냐. 애도 추울 텐데. 그럼 어머니가 오시겠어요? 배달 음식 시켜 먹을까요? 어머니 치킨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오늘 치킨 쏠게요. 됐다니까. 네가 왜 이래? 만사가 귀찮아. 그냥 말 걸지 마라. 나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지고 싶어. 왜 그러세요, 어머니? 혹시 기분 안 좋은 일 있으세요? 걱정되니까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니들이 내 마음을 아냐? 자식들 키워서 다 결혼시켜 놓으면 지들의 인생만 살게 바쁘지 뭐. 늙은애미 신경이 났어? 됐어. 다 소용없어. 그냥 나 혼자 조용히 있으련다. 아,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이가 걱정이 돼서 제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기분이 너무 안 좋으신 것 같다고. 자식들이 신경을 안 쓰긴 뭘 안 써요. 엄마랑 통화했는데 엄마 목소리가 좋지 않다고 바로 그이 저한테 연락 왔는데. 그랬냐? 우리 아들이 그래? 지엄마 기분이 별로인 것 같다고? 네, 그이가 걱정 많이 하고 있어요. 그이가 어머니를 얼마나 신경을 쓰는데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온 신경이 어머니한테 다 쏠려있구만. 어머니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마음 푸세요. 자식들이 아직은 현명하지 못해서 어머니 마음에 다 들지 못하지만 그래도 저희 앞으로 더 노력해 볼게요. 네? 어머니. 그럼 우리 아들은 왜 내가 기분이 안 좋은지도 알고 있디? 너한테 뭔 귀땜이라도 해? 저희가 추측하는 건 있는데 그냥 어머니가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어머니 이리 기분 다운되어 계심 저도 기분 다운돼요. 잘 아시잖아요. 네? 어머니. 아, 그럼 내가 좀 말을 하마. 니네 돌잔치에 도대체 얼마를 쓰는 거냐? 그래. 처다니까 욕심 부리고 싶은 거 잘 알아. 그러니 니네 정도라는 게 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니? 네? 그게 무슨... 나 니들한테 너무 서운하다. 아침에 아들 전화 받기 전까지만 해도 나 기분 나쁘지 않았었어. 그런데 돌잔치 때에 옷을 어디서 샀고 니들 옷을 어디서 샀고 말을 하는데 아, 나 정말 기가 막히더라. 니들은 생각이 있니 없니? 니네 자식만 자식이야? 물론 그날의 주인공은 애가 맞아. 그런데 그렇게 티를 내야겠니? 주변 사람들이 어찌 생각할지 하나도 배려 못한 채 오직 니네 자식에게만 그리해야 하냐고. 우리 아들이 우리 그 사람 가고 오는데 나한테 신경을 쓴다고?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내가 봤을 땐 그놈의 자식은 이 애미는 안중에도 없는 놈이야. 이 애미 마음이 어떻든 말든 아무 상관없고 우리 지새끼만 관심 있는 놈이라고. 그런데 그건 너도 마찬가지다. 그래도 이렇게 나를 서운하게 만들지? 안 그러니? 입만 살아서는? 니네 입으로만 효도하는 거 그만해. 너 이렇게 서왕살랑 말하면서 내 기분 풀어주려고 하는 거. 솔직히 나 그것도 기분 엄청 나빠. 나 우습게 보는 것 같아서. 그냥 입으로만 쓱 하고 닦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를 배려 안 한다는 게 뭔지. 그리고 우리 부부의 아이니까 당연히 돌잔치 신경 쓰는 곳이고 지인들을 초대하니까 창피하지 않도록 돈을 좀 지불하는 것뿐인데 부모가 자기 자식 챙기는데 그게 잘못된 일인가요? 어머니를 고려하지 않은 행동이 과연 무엇이길래 저리 고를 내시는 걸까요? 나는 신경 써 드린다고 생각했었는데 시어머니 입장에선 부족했나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시어머니가 기분 나쁘신 이유는 형님의 일이 아닌 듯 했어요. 그냥 저희에 관한 일인 것 같더라고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 그냥 저희에게 서운한 점이 있는 거였습니다. 그게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식 키워 놓아봤자 다 소용없다 말씀하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리고 애 돌잔치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거론하신 이유 또한 뭐였을까요? 가능히 가실까요? 나와 시어머니. 아, 어머니 그런 게 아닌데 만약 그리 느끼셨다면 죄송해요. 그런데 정말 입으로만 효도하려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어머니가 그 생각하신다 하니 너무 속이 상하네요. 당연히 입으로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니네는 이리 행동을 하지.
아, 어머니 그냥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뭐가 그래 서운하신지? 나는 기다렸다. 애 돌잔치 때 입으라고 호본 손주 봤으니 축하한다고 나한테 뭐라도 하나 해줄 줄 알았다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첫 손주야 나한텐. 물론 올해 손주가 가장 축하받는 것이 마땅해. 그런데 이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 누구냐? 그리고 나는 첫 손주인데 어떻게 나한테 그 누구 하나 축하한다고 말을 안 하는 것이고 선물 하나를 안 줄 수가 있냐? 니들 옷 사고 할 때 나는 생각 안 나디. 니들이 정말 나를 생각했다면 내 옷 한 벌쯤 혹은 첫 손주 맞이하셨으니 너무 축하드린다고 꽁트 하나 정도는 건넸겠다. 그런데 니들은 그냥 입으로만이야. 입으로만 효도하고 뭘 주는 법이 없어. 어차피 니들 바쁠 때 그 손주 봐주는 사람이 누구냐? 나 아니냐? 그럼 손주 축하하는 만큼 나도 축하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어차피 니들한테 니들 자식만 보이니? 옷을 한번 해주면서 입고 오라길 하나? 아니면 옷 사으라고 통보줄 하나 내미길 하나? 내가 서운하겠어? 안 서운하겠어? 네? 어머, 어머니. 지금 손주한테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손주 돌잔치하면 원래 할머니들한테도 선물을 하는 건가?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서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제 주변에 그런 사람 하나도 없었는데. 왜 저희 엄마는 아무 말이 없을까요? 우리 엄마도 할머니 되는 건데. 자기 선물 챙기기보다 손주 선물 챙기기 바쁘시던데. 오호, 그런 거였구나. 그게 서운하시던 거였구나. 어머니 정말 짱이시네요. 항상 상식을 뛰어넘으세요. 오호호호. 너 지금 웃는 거냐? 그럼 웃어야지 울겠어요? 전 어머니가 형님 때문에 마음 아파 그러신 줄 알았는데. 어머니 선물 한 챙이로다고 삐치신 거라니. 어머니, 듣도 보도 못한 말이에요. 어느 누가 손주 돌다 할머니 선물을 챙긴다니까? 어머니가 주인공 아니잖아요. 주인공은 손주인데. 헐, 어머니 완전 짜. 역시 우리 어머니. 서운하시지 마세요. 어쩔 수 없이 이번에도 입으로만 효도해야겠네요. 어머니, 첫 손주 맞이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그런데 선물은 없어요. 할머니한테 선물한다는 이야기는 생전 처음 듣거든요. 대화방 나가기. 그 후 이야기. 그냥 저는 호호호 거렸어요. 화낼 일도 아니잖아요. 저런 말엔 그냥 무시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 형님이 때문이 아니라 본인 뭐 안 사줘서 골이 났다니. 역시 어른들은 연세 드시면 드실수록 어린아이가 된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게다가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 시어머니가 더 어리광이 느시긴 했거든요. 하지만 다 들어드릴 수 없으니 저런 건 저는 입으로 그냥 떼우고 맙니다.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그냥 웃어주면 돼요. 호호호호. 그리고 조용히 대화방을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태 시어머니와 연락을 안 하면 됩니다. 어차피 시어머니 저리 말씀하셔도 남편을 듣는 척도 안 하기 때문에 별 문제될 건 없어요. 다만 좀 서운한 마음이 들긴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이게 시어머니와 친정 엄마의 차이 아니겠어요? 우리 엄마는 손주 선물 사느라 바쁜데 당신 선물 챙겨달라고 떼쓰는 시어머니. 그냥 귀엽게 보려고요. 어차피 그 장난에 맞추는 생각 없으니 그냥 호호호 하하하 입으로만 서비스해드릴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플래시우리 사인이랑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나와 남자친구. 엄마 로베 나올 수 있어. 자기 우리 엄마 병문안 올 수 있겠다. 아 그래? 어머니가 로비로 내려오시겠대? 내려오겠대. 간단한 수술이니까 걱정은 안 해도 된대. 혹시 자기 걱정할까봐 엄마가 직접 얼굴 보여준다고 하더라고. 아 그렇구나. 나도 간단한 수술이라는 건 알고 있어. 그래도 수술은 수술이니까. 저기요. 그래도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뭐가? 아니 지금 자기가 말한 거 간단한 수술이라는 거. 수술 받는 사람이야 그리 말할 수 있는 거지. 수술 받지 않은 사람이 그리 말하는 건 아니라고 봐. 엄마 앞에서 그리 말하면 안 된다. 알겠지? 그래. 그런데 간호병동으로 병실 잡으신 건가? 하루 입원이어도 어머니 워낙에 예민하신 분이라서 다른 분들이랑 같이 못 계시잖아. 당연히 그렇지. 그래서 1인실 VIP 병실을 묵고 있다.
이번에 입양을 리모델링 했는데 엄마 말로 뭐 호텔 뺨친다고 하더라고. 그래봤자 병실인데 말이야. 아, 그렇구나. 다행이네. 그런데 VIP 병실이면 비싸지 않나? 아무리 못해도 40에서 50은 할 텐데. 자기야, 지금 우리 엄마 아파서 수술하는데 병실비 예약을 하고 싶어? 헐, 저기 뭘 그래. 돈이 중요해? 엄마가 얼마나 편안하게 지낼지, 그리고 수술을 잘 받을지 그걸 걱정해야지. 아우, 자기 정말 말 조심해. 절대로 엄마한테서 그런 말은 하지 말아라. 엄마 엄청 서운해한다. 알겠지? 아, 암튼 병원 출발하기 1시간 전에 엄마한테 연락하고 도착하기 20분 전에 연락하고. 엄마 성격 알지? 사람 기다리고 약속 시간 안 지키는 거 끔찍하게 싫어하는 거. 그래 알겠어. 그럼 잘 만나고 엄마 위로 좀 많이 해주고. 하필 몸에 돌이 생기기 뭐람? 아, 연세 드시니까 별의별 것이 다 생긴다. 그치? 그러게. 잘 위로해드려. 싹싹하게. 자기 워낙에 잘하지만 가뜩이나 수술하니까 예민할 수 있으니까 더 말 조심하고. 그리고 병원비 이야기하지 말고. 간단한 수술이다. 나는 말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 많이 아프시나 등등 좀 걱정을 해드리란 말이야. 아, 알겠다고. 그래, 부탁할게. 고등학교 때부터 만나온 남자친구였습니다. 그의 엄마랑도 당연히 친분이 있었죠. 그런데 남자친구 엄마가 결석 수술을 받게 되셨는데 수술 전 제 얼굴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걱정할까 그런 거라는데 사실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거든요. 결석 수술 간단한 거라는 거 누구나 다 잘 알고 있고 뭐 고통은 좀 크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지만 엄청 큰 위험 있는 수술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혹시나 걱정할까 싶어 얼굴을 보여주고 싶다 하시는데 우리가 그 정도였나? 하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아픈 분이 찾아뵙는 거 당연하다 생각했고 수술전 남자친구 엄마를 로비에서 잘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일이 터지고 말았죠. 나와 남자친구. 뭐야? 자기야, 정말 빈손으로 왔었어. 빈손? 아니 뭐 꽃다발이라도 들고 왔어야 하는 거야? 병원에 꽃 들고 가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나 케이크 들고 갔어. 아, 정말 답답하네. 정말 엄마한테 아무것도 안 준 거야? 아, 자기 정말 너무하네. 엄마 지금 엄청 서운해하고 있어. 하다못해 엄마가 자기를 잘못 본 것 같다고까지 말하더라.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내가 문병을 갔으면 된 거지 뭘 드렸어야 하는 거야? 그리고 완전 빈손도 아니었어. 전에 출출할 때 드시라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치즈케이크 사다 드렸다고. 아, 정말 물어보기라도 하지. 잘 모르면 나한테 물어봤어야지. 나는 자기가 알아서 챙겨갈 거라 생각했는데. 아, 우리 자기가 아직은 생각이 많이 어리구나. 자기야, 이럴 땐 케이크 따위를 사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들어야 하는 거야. 뭘 들어야 하는 건데? 대부분 병문안 가면 케이크나 혹은 음료수 정도 사가지고 가는 거 아니야? 아니 도대체 뭘 드리고 왔어 했다는 거야.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 병문안에 롤케이크, 음료수 혹은 죽 정도 혹은 간식거리 정도를 사가지고 가지 않나요? 제가 실수를 한 건가요? 아니 남자친구는 제가 생각이 짧아도 너무 짧은 거라 했고 하다못해 남자친구 엄마는 제게 실망을 했다고까지 하는데 저는 도통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제가 뭘 그렇게 생각 없이 행동을 했는지 말이죠. 사실 별로 가고 싶지 않은 병문안이었는데 걱정 별 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걱정할까 싶어 얼굴 보여준다는 것도 좀 그랬는데 제가 부족했다뇨. 생각이 짧았었다뇨.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와 남자친구. 아, 나는 자기가 알아서 할 줄 알았는데 아, 내가 말을 했어야 했네. 자기야, 엄마 아픈데도 일부러 그 아픈 몸을 끌고 자기를 보러 로비로 내려온 거잖아. 그럼 엄마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겠지? 그렇네. 자기 걱정될까 싶어 엄마가 일부러 자기한테 얼굴 보여주라고 한 거잖아. 그럼 그 말은 엄마는 자기를 남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나 다름없다는 거야. 그것도 알겠어? 아, 그래서 좀 본론은 빨리 말하면 안 되는 거야? 뭘 자꾸 물어봐. 그렇게 힘들게 내려온 사람한테 케이크 쪼가리가 말이나 돼? 자기네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우리가 물론 고등학생 때부터 만나긴 했지만 우리 이제 어엿한 성인이고 사회인이잖아. 그럼 사회인에 맞게끔 성의를 표시해야 하는 거 아닐까? 사회인에 맞게끔 성의 표시하는 게 뭔데? 케이크는 그 범죄에 속하지 않나 보지? 아, 봉투를 드렸어야지 봉투. 뭐, 봉투? 무슨 봉투? 재원하시면 맛있는 거 사 드시라고 돈봉투 드렸어야지. 아니면 병원비 보태시라고 드리던지. 뭐라고? 아니 왜 내가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리고 정말 그걸 원했던 거야. 단지 로베에 내려오신 어머니 10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만난 건데 정말 돈봉투를 드렸어야 한 거라고? 자기 우리 엄마 병실 VIP인 거 알아 몰라. 안 그래도 거기 비쌀 거다라고 말하지 않았었어? 나는 자기가 먼저 말을 하길래 아 그래도 이 여자 알아서 준비해 오겠구나 싶었었어. 그래서 내가 말하면 속보이니까 병원비 어쩌고저쩌고 말하지 말라 한 거였다고. 알아서 할 줄 알았더니 케이크 뭐냐? 정말 엄마가 서운해 하던데 내가 나 쪽팔리더라.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일부러 내려왔는데 케이크 쪼가리를 건네주다니. 아우 자기야 우리 사회인이야. 그럼 그 사회인에 걸맞게끔 행동해야 하는 거라고. 엄마 수술 끝나고 나면 집에 한번 초대할 테니까 그때라도 엄마한테 돈봉투 건네드려. 솔직히 다른 여자였으면 병원비 지불까지 하고 갔겠다. 아 정말 자기 너무 부족했다. 너무 생각이 짧았다. 아 그래? 내가 생각이 짧아서 너무 미안하네. 그런데 지금 이런 말 하는 건 쪽팔리지 않나 봐. 돈봉투를 건넸어야 한다던지 다른 여단을 갖다 쓰면 병원비를 지불했을 걸 한다던지 하는 말이 아 정말 내가 너랑 정말 오래 만나긴 했나 보다. 그래서 가족 같나 봐. 그러니까 네 엄마 수술하는데 병원비를 n분의 하게 바라지. 안 그래? 생각이 짧아졌다고 한마디 하면 될 걸 모르게 말이 많냐? 나 같았으면 아마 그리했을 거다. 만약 자기네 부모님이 우리 엄마 같은 상황이었으면 나는 병원비 바로 결제했을걸?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쟤한테 병원도 반반씩 딱딱 분담하고 있으면서 우리 엄마 아빠 병원비를 네가 결제한다고? 야, 너 정말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래 돈봉투가 아니라 케이크 조각이라서 니네 엄마도 서운했다고? 그 엄마의 그 아들이네. 나 니네 엄마 병문안 가기도 싫었었고 별로 걱정도 안 되었었어. 그런데 한 호들갑을 떨어져 갔던 거였는데 너나 니네 엄마는 돈봉투를 원했었던 거였네. 아 기가 막힌다. 야 너는 뚜럭봉으로도 굳이 안 되겠다. 그동안 기회만 보고 있었는데 정으로 만나는 것도 이제 그만할란다. 너무 오래 만났어. 그러게 이렇게 실실하지? 니네 엄마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나를 여자친구가 아닌 니네 집안 족속되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나 본데 야, 말이 다 안 나오네. 돈봉투 잘 주는 그런 여자 만나시고요. 케이크 조각을 들고 다니는 여자는 이만 빠질게요. 케이크 조각을 들고 다니는 여자 쪽팔려서 어디 만나시겠어요? 현금 다발로 들고 다니는 그런 여자 만나세요. 이 하소통 같은 놈아. 그 후 이야기. 얼마나 사귀었더라. 고등학교 때 대학 때니까 거진 10년을 만난 남자친구였는데 중간중간 몇 번 헤어짐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놈의 정 때문에 또다시 만나고 있었던 인간. 저 돈보드 사건으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끝까지 저보고 생각이 짧은 거라 하더라고요. 미안하다 한마디 하면 될 것을 제가 이를 키우는 거라 하는데 말이 통하지 않더라고요. 정리익변이 제 인생을 낭비한 것 같아 좀 씁쓸하긴 하지만 돌을 빼는 그의 엄마로 인해 저도 남자친구를 빼낼 수 있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겨야 할 것 같네요. 쑥 아줌마는 돌을 빼내고 저는 제 인생에서 이상한 인간들을 빼내고 기가 막히네요. 안녕하세요. 미신의 문의자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나와 남편. 이번 신정 때 어떻게 할 거야? 지난번처럼 처갓집에서 어디 가자 하는 건 아니지? 나 그때 정말 죽을 뻔했다. 다신 그런 거 잡지 마. 무슨 신정이 여행을 가. 그거 다 생각 없는 사람이 나 하는 거야. 웃기네. 크리스마스를 당신 집에서 보내느라 신정을 우리 집에서 보낸 거잖아. 그리고 뭐가 죽을 뻔해? 펜션에서 내내 잠만 잤으면서. 그래도 절대로 그런 거 잡지 말라고. 그리고 이번 신정 땐 우리 집에 갈 거야. 그러니까 처갓집에 못 간다고 미리 말씀드려. 지난번에 처갓집 갔으니까 이번이 세게 가야 할 것 같다고 당신이 먼저 선수를 치라고. 그게 뭔 말이야?
왜 그래야 하는데? 이번 크리스마스도 당신 집에서 보냈으면 신정은 당연히 우리 집서 보내야지. 그게 룰 아니야? 무슨 선수를 치려고 하는 거니? 아, 나는 싫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잘 말씀드려. 그리고 솔직히 처갓집 식구들 너무 불편해. 말을 시켜도 불편하고 시키지 않아도 불편하고. 너는 꼭 남편을 그런 불편한 상황에 내몰아야 직성이 풀리겠냐? 나도 불편해 당신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불편하다고. 그러다 나는 그냥 하잖아? 당신은 왜 못하는데? 아, 말에 되는 소리를 해라. 당신이랑 나랑 입장이 같아? 암튼 이번 신정엔 처갓집은 안 가. 당신을 포기해. 더 이상 토달지 말고. 토달지 말라고? 지금 무슨 짓이야? 지금 나한테 토달지 말라고 한 거니? 네가 나한테. 뭐? 네. 그래, 네. 너랑 나랑 동갑인데 뭐 니를 니라 부르지 님이라 부르냐? 너야말로 토달지 말고 신정일 우리 집 가는 걸로 해라. 좋은 말로 할 때. 그게 공평한 거야. 크리스마스 때 당신 집안 식구들이랑 밥 먹었으면 적어도 신정 때 우리 집 식구들이랑 밥 먹어야지. 당연한 걸 가지고 뭐 불편하다 뭐하다 말을 하는 거야? 아, 그럼 그냥 따로 행동해. 너는 네 집 가고 나는 우리 집 가고. 그럼 되냐? 뭐 남편 알길 개똥을 하니까 니인이 거리지. 남편 개똥을 하니까 시댁도 개똥으로 알지? 당신은 꼭 시댁 말할 때마다 당신 집이라고 하더라. 시댁이란 말이 입에서 안 나와? 그래, 그래도 높여 부르는 거 마음에 들지 않다 이거지. 안 그래? 그렇게 말하면 뭐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아? 그래, 그럼 따로 가. 그렇게 하면 되겠네. 결혼 전엔 정말 너의 그 당차 성격이 좋았었는데 아, 결혼하고 나니까 내가 내 발등을 찍은 것 같아. 넌 정말 네 입장은 전혀 고려 안 해. 나 우리 집에서 장날이고 장손이야. 그럼 좀 우리 집을 먼저 생각하고 네 입장을 헤아려서 알아서 좀 먼저 챙기면 안 되냐? 저같으면 좀 뒤로 미워둘 순 없는 거냐고. 꼭 그렇게 똑같이 해야 직성이 풀려? 아, 나는 우리 집보다 장녀야. 그리고 지금 당신 하는 말 얼마나 모순인 줄 알아. 결혼하면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지. 어떻게 한쪽에 희생을 요구할 수가 있어? 당신 집을 먼저 좀 봐주면 안 되냐고? 왜 그래야 하는 건데? 아, 여자니까? 며느리니까? 그런 많토하는 사람이라는 거 몰랐어? 그냥 당신 말처럼 각자 해. 그게 편하겠다. 생신, 명절 다 따로 알아서 각자 하자고. 결혼 2년 만입니다. 20년 산 것도 아닌데 벌써 저러네요. 자기 집을 좀 먼저 챙겨줄 수는 없냐는 말에 헛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게다가 결혼 전에 성격 똑부러져도 좋다더니만 이제는 이런 제 성격이 싫다네요. 며느리들은 불편하지 않습니까? 저보다 사이들은 처갓집에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거 흠잡을 장인 장모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며느리들은 다르죠. 시작 전부터 다른데 자기네 집을 더 배려해 달라뇨. 이건 뭐 도둑놈 심보 아닙니까? 심한 장남인가? 야, 나도 장녀야. 늘 불만에 쌓였으면 내가 더 쌓였지.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리 말을 할 수가 있냐? 따로 가. 너가 아쉬운지는 나중에 두고 보면 아니까. 다음날 나와 시어머니. 이 집 올 거지 신정해? 아들이 그러는데 이번에 처갓집이 아니라 우리 집에 온다고 하던데. 우리 그날 만두 빚어 먹을까? 우리 아들이 만두 귀신이거든.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네요. 우선 맞는 건 어머니 아들 그날 처갓집이 아니라 자기 집에 간다고 했어요. 만두 귀신인 건 몰랐었는데 잘 빚어서 드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틀린 건 저는 일찍 안 갑니다. 일찍 안 가는 게 아니라 아예 안 간다는 말이 맞겠네요. 저는 저희 집으로 가거든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너는 안 온다니. 우리 아들만 온다는 소리니? 그런데 어딨어 너도 와야지. 저는 원래처럼 저희 집으로 갈 거예요. 이거 고맙게도 앞으로 이런 걸로 문제 삼지 말라며 생신 명절 따로 각자 알아서 하자 했거든요. 어머니가 아들 하는 기똥차게 키우셨네요. 그이가 이렇게 현명해요. 저랑 싸우기 싫으니까 각자 집은 알아서 하자 하는데 너무 명쾌한 정답이지 않나요? 뭐 따로 한다고? 그러니까 너는 안 온다는 말이니? 아니 얘 며느리가 그런 게 어딨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좀 다툰 듯한데?
그부가 같이 오는 게 아니라 따로 다니다니. 그게 말이 나 테니. 말이 안 되건 또 뭐가 있나요? 부부가 같이 다니면 뭐해요. 한 집만 가고 싶어 하는데. 서로 해결점을 못 보고 나는 이 집으로 너는 이 집으로 하는데 그리 통일이 되지 않을 거면 각자 가는 게 맞죠. 저는 이게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암튼 만두 잘 빚어 드세요. 남는 거 있으면 그 이편으로 좀 보내주시고요. 예. 너 지금 시위하니? 아니 며느리면서 어쩜 이렇게 시세게 안 한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가 있어. 게다가 맏며느리가 그럼 맞사이가 장인 장모님 불편하니 가기 싫다 말하는 건 괜찮은 거고요. 어머니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이가 싫다 하냐 저도 싫다일 거예요. 그이가 불편하다 하나 저도 불편하다 말할 거라고요. 며느리라고 해서 입 없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라고 해서 무조건 남편 입장만 배려해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이 말대로 제 성격이 너무 뭐가 나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이렇게 생겨먹은 걸. 그래도 아예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 집과 함께 가야 하는 그런 행사에만 저희 집을 가겠다는 겁니다. 그이는 그이 집으로 가고요. 장난 그만해. 어디서 어른을 놀리고 있어? 그래도 이러는 건 아니야. 네 성격 잘 알지만 그래도 결혼했으면 여자가 좀 쳐주는 법도 있어야지. 어떻게 너는 다 이겨먹으려고만 하니? 그만해. 친정 때 일찍 넘어와라. 와서 만두 빚으면서 하하호호 웃으면 기분 나빴던 것도 다 풀어지게 되어 있어. 그냥 와. 알겠어? 저희 집을 개똥처럼 보면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 보는 거예요. 지금 제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실 게 아니라 어머니 아들한테 제게 잘못을 빌라 하세요. 저는 그 사람을 빌기 전까진 제 생각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거든요. 뭐 그 사람을 빌지 않는 나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사실 그동안 제가 좀 손해인 것 같았는데 이제 행사에 안 가면 제가 손해볼 일도 없는 거잖아요. 어머니 아들이니까 편 들어주시는 건 알겠는데 저희 부모님도 제 편 들어주실 거예요. 장남 어쩌고 저쩌고 며느리 어쩌고 저쩌고 누군 부모 없나요? 왜 털털대면서 자기네 집만 우선시해달라 하죠? 저도 부모님 있고 어머니 집 가는 것보다 저희 부모님 집에 가는 게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편하고 좋아요. 각자 좋은 거 하고 살아도 모자라는 시간인데 그냥 좋을 대로 살죠. 그리고 제가 먼저 시작한 것도 아니고 어머니 아들이 먼저 쏘아 올랐다고요. 말의 책임을 져야죠. 그 잘난 장남의 장손의 아들인데 안 그런가요? 그 후 이야기. 지금 냉전 중이고요. 그리고 저는 정말 신정 때 저희 집에 갈 생각이에요. 명절 때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 감정적으로 대처를 한 거였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현명한 방법 같더라고요. 알아서 각자 내 부모는 내가 알아서 챙기기. 이 냉전이 좀 길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설까지만 땡기면 아 정말 저리 하는구나 하고 다들 놀라긴 하겠지만 포기할 것 같긴 하거든요. 남편 놈아 계속 찬바람 불어줘. 그런데 네 찬바람은 요즘 바깥바람에 비하면 봄날의 바람이다. 자스가 네가 시작한 거야. 내가 시작한 게 아니라. 그러게 책임지지 못한 말을 왜 내뱉니? 손해보는 사람이 누군데? 한치 앞을 내다볼 줄 모르는 어리석은 인간 같으니라고?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흔하지 않은 우리는 이야기 지금까지 미신의 않습니다. có đường tiề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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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